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의 이사장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석 달 넘게 끌어온 전쟁을 마치기로 하고, 그다음 60일간의 휴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큰 시름을 덜었는데요. 물론 이 휴전 기간 안에 까다로운 핵 문제까지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 거대한 종합 격투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80세 생일과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때문에 전 세계가 매번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과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광철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팩 대표님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LA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갑자기 SNS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산책하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타이밍이 묘한데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시는지요? 미국의 대다수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지요, 현재. 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반 전을 복귀해 보면 트럼프 네, 대통령은 선거 과정까지 뭐 2년까지 넘어간다 보면은 어쨌든 말이라도 전 세계의 피스메이커요, 유니파이어가 되겠다라는 선언 속에서 그 캠페인 과정에서도 반전주의자, 반네오콘, 반군산 복합체, 반 네, 워싱턴 정치 기득권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들 대표적인 게 그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정보원장에서 사퇴한 털시 가바드 같은 사람들 많이 인재를 영입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사실 앱스틴 파일이 터지면서 많은 부분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일이 드러났을 때 정말 거기에 둘러싼 엄청난 여러 가지 진실이 드러나면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부분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캐나다 51번째 주합병론, 파나마 재인수, 네, 그리고 네, 심지어 그린란드 네, 합병. 그래서 뭐 EU하고 거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까지 갔고요. 캐나다하고도 네, 그렇고. 그리고 급기야 올 1월 3일에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요. 그리고 네, 2월 28일 날 드디어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이 납니다. 사실 그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이 잃고 있죠. 지지율이 더 네, 떨어졌고, 최근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32%에서 38%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속에서 네, 현 전쟁을 끝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세계 네,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이 마음가짐은 아직도 있어 보여요. 그것이 네, 이런 딜을 내가 끝낼 수 있다면 요 네, 수준에서도 why 네. not? 왜 북한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북한은 탑다운 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음, 좀 더 뭐 쉽다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네, 복잡한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음, 경우보다도 좀 더 네, 결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또한 그 전 세계의 새로운 외교의 음. 경지가 또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정말 또 한국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저희가 네.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EU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공통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을 규탄한다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네. 이재명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일고 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려돼서 저도 네, 어제인가요? 제가 기고글을 써서 한 언론 매체에 기고글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전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네,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또 북측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에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과도하게 전처럼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언제든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제가 네, 알기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대화의 문을 두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의 이 생션 자체를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네, 무력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북중로 블록으로 굉장히 많이 향하면서 북한의 주가는 네,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공동성명에 EU의 입장을 담는 표현은 필요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좀 더 음, 슬기로운 방법으로 대지였으면 어쩌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별도의 국가, 네, 전쟁 중인 국가로 아예 선언을 하고 네, 이런 스탠스를 밟아가는 명분을 더 부여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북한은 가장 북측에서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비핵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네, 나타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났듯이 봐라 네, 우리가 핵이 없었으면 우리도 적골이 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그 음, 전쟁들이 북한의 핵 네, 무장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확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스톡홀름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60기에서 1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절대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그렇게 하면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북한에 두고 그 부분이 있고요. 뭐 네, 그거는 또 정치적으로 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이미 벌어진 음, 러시아의 북한 군 파견, 그거는 사실은 뭐 네, 저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은 음, 북이 핵과 미사일의 문제라고 했었지만 이 음, 사건을 보고 우리 깨달은 게 있거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네, 지나치게 제재 일변도로 북한을 옥죄했을 때 네, 북한은 재래식 포탄도 팔고 또 음, 심지어 군대까지 젊은이들까지 군대를 네, 파견해서 실리적인 이익을 가져서 그거를 경제 부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속에서 그거를 비난하는 음, 것은 외교적인 수사는 좀 아니었다. 우리도 음, 사실은 베트남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 네, 참전을 하고 수많은 용사들의 죽음 속에서 또 네, 우리가 재건의 그거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지 음,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이 제가 요게 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작년 11월하고 올 3월에 두 네, 번에 걸쳐서 음, 북한 인권 유엔 결의안에 네,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을 합니다. 사실 음,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민주평화 세력들에서 음, 끝까지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도 하시지만은 실제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 네, 당시에는 남북 대화 또 남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평화에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물결을 조금이라도 열으려고 네,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연기를 했었고요. 북한 유엔 결의안도 한국의 보수의 반발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거를 공동제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음, 외교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가치 이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리를 음, 갖고 국익을 갖고 네, 미래의 우리의 적과의 전쟁과 갈등을 없앰으로써 평화 음, 속에서 경제, 평화 속의 미래를 이뤄내야 되는 건데 네, 요번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아쉽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음, 부분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외교부 전통 외교에 너무 이렇게 네, 강박관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안보실이나 외교 안보 음, 라인이 조금 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우려스러운 사실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라인 내의 갈등이 네,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평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2016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인데요.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6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인데요. 저희 케이팩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이 지난 10여 년 동안 활동 속에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미 의회에 냈고 그 결과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을 내고 또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또 음, 이산가족 청문회도 열고 하면서 급기야 5년 전에 미 의회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음,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네, 법안에 현재 50여 분의 미 연방의원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네. 50여 명이 작은 것 같지만 미 연방 하원 435명의 네. 거의 15%에 육박하는 아, 적지 않은 네. 멤버입니다. 그 네.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네. 법안의 소중함을 미 음, 의회에 더 많이 알리고 또 네. 미 정가에 알리고 당사자가 아닌 미국의 이 태평양 걸로 먼 미국의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데 우리 네. 당사국인 한국의 국회도 제발 이 상응하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연이든 네. 법안이든 내야 한다. 그런 네. 자극과 격려도 드리기 위해서 10명에서 한 20여 명 가까운 연방의원들이 참석하실 거고요. 또 네. 연방의원실 한 50군데 이상을 방문해서 로비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반도 네. 평화를 지지해달라라는 미팅을 음, 갖고 그런 네. 속에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400여 명이나 되는 음, 각계각층의 깨어있는 네. 시민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 한국 네. 국회에서도 한반도 네. 평화의 진심인 의원들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이번에 네.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네. 방미단을 꾸려주셔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단장으로 네. 오시고 또 네. 김영배 외통위 간사께서 어, 음, 조율하셔서 또 네. 김용만 김구 선생님 손자 의원님 또 네.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님 또 네. 기쁘게도 제가 이 국힘당을 처음으로 칭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국민의힘당에서 조경태 육선 의원님께서 아, 이 네. 한반도 평화를 이 대회를 함께 하겠다 해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 이슈는 절대로 진보의 소유물도 아니고 보수가 배척해야 할 반국가 세력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국가, 네. 친민족, 그리고 네. 우리 한민족 모두 후손을 위한 초당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대회를 만들었고 이 대회는 네. 대규모의 이런 대회는 2년에 네. 한 번씩 하는데 벌써 3회째고요. 아, 그리고 그 네. 중간에는 저희가 미 연방의회 안에서 연방의원님들이 네. 후원하고 주최하는 코리아 피스 포럼을 또 열어요. 그러니까 아, 매년 네. 이런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 코리아 피스 포럼을 통해서 네. 한반도 평화가 단순히 음,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네. 평화가 미중 패권 시대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그 이 국제적인 조류 속에 미국의 국익에 네. 반드시 엄청나게 부합한다. 즉 네. 북한을 네. 미국의 동맹은 아니더라도 우군으로 네. 만들고 교류의 당사자로 만들고 경제 네.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아, 라는 네. 속에서 이 대회가 열려서 우리 네.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컨퍼런스에서 핵심 의제가 바로 한반도 평화 네. 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5년 전에 발의는 됐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법안을 바라보는 분위기나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한미동맹 지금 74주년이죠. 한미동맹. 네. 또 분단 81년입니다. 네. 사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나라들인데 사실 돌이켜 보시면 미 네. 의회에서 한국에 관한 결의안이나 법안이 어떤 게 나왔는가, 한국에 네.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참 아, 답답할 정도로 많이 네. 없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결의안, 또 음,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또 네. 김치의 날, 또 뭐 네. 한복의 날. 굉장히 네. 쉬운 아젠다죠. 누구나 반대하지 네. 않는 날이죠. 그 쉬운 네. 아젠다들은 올라가 있지만 네. 정말 이 우리 한미 간에 무엇을 해야지 어떤 핵심적인 이슈를 해결돼야지 정말 한미 양국 간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우리 네. 미래의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느냐. 그거는 바로 음,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있는 한국전, 아직 정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전하라는 종전선언을 해라. 그 네. 나아가서 평화협정을 맺고 워싱턴 평양에 음, 신속하게 연락사무소를 둬서 비핵화든 이산가족 상봉이든 미군 유해 송환이든 네. 아니면 자유로운 여행이든 모든 것을 상시소통하라. 그래서 북미 네. 소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핵심적인 아닌데 근데 이게 네. 그동안 미국 내에서도 전에 음, 개성공단을 퍼주기로 알았듯이 네. 똑같이 미국의 이 정치 조야는 아직도 이 문제를 굉장히 네오콘적인 시야로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죠, 이게. 네. 그렇지만 50몇 명이 갔다는 거는 저번에 아마 박동규 변호사랑 아마 인터뷰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의 말에 의하자면 이런 말 네. 합니다. 이 박동규 변호사님도 80년대부터 아마 뉴욕에서 진보 평화 민주 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잘 네. 아는데 네. 그 전에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뭐 수많은 네. 뭐
또 네, 함세웅 신부님, 뭐 수많은 뭐 김영우 이 평화를 사랑하는 그 종교계나 뭐 어떤 지도자를 진보계 지도자를 와서 미 네, 의회에 와서 네, 정전을 지지해주는 단 한 명만 한 명의 연방의원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었대요. 네, 지금 이거를 브래드 셔먼 의원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분이 네, 이렇게 평화주의자요 이렇게 네, 지지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그렇죠. 대북 강경파 네, 또 사실 굉장히 한미일 동맹을 더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네, 친일파 더 네, 나아가서 일전에 노무현 음, 정부 시절 때 개성공단이 열렸잖아요. 네,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그때 노무현 정부의 핵심 대미 외교 현안이 뭐였냐면 개성공단 제품을 메드 인 코리아로 해달라는 네, 또 네, 개성공단을 좀 인정해달라는 그래서 수많은 네, 사람들이 미국을 가고 또 음, 미국에서 뭐 차관보가 오더라도 뭐 극진하게 모시면서 이렇게 면담을 네,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엔 송영길 의원 그 당시 임종석 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는데 미 의회는 그때 굉장히 네오콘적인 입장이 대다수여서 그때 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미 의회에서 연설까지 네, 하면서 반대하신 분이 브래드 셔먼이었대요. 이 분이 바뀌어서 아, 그렇지 않구나. 이산가족의 문제를 풀든 비핵화 문제 모든 것도 우리가 음, 묵직하고 상시소통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법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네, 지금 이 법안이 네, 50명의 지지로 아직 통과되라는 것은 잠담할 수는 없지만 네, 한반도 평화, 종전과 평화협정, 북미숙이라는 이슈를 당당하게 미 의회에 아젠다로 네, 올려놓은 거고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거고 이거를 네, 지지하는 의원이 지금 50명인데 아마 저번 저저번을 더 넘어서 네, 이번에 60명, 100명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어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중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한반도 네, 평화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해도 네, 자연스러운 이제 네, 역사가 이거를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미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요번 회기 때 안 될 수도 있고 쉽진 않지만 이 문을 네, 계속 두드렸을 때 뚫릴 수 있고요. 근데 하나는 이번 회기 때 될 수도 있다고도 보는 거는 지금 이 법안에 50명 네, 지지에 공화당 네, 2명, 민주당 48명이에요. 네, 이 법안이 없을 때 트럼프 1기 때 기억해 보시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이 네, 로켓맨, 뭐내 단추 핵 단추가 더 크다 막 이렇게 네, 서로 네, 싸울 때 정말 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막 이럴 때 그 네, 미국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네, 트럼프 대통령 전쟁 절대 안 돼.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안 돼. 음, 전쟁 일으키지 마. 이렇게 트럼프를 견제했어요. 정략적으로. 그런데 네,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그 음, 브리지 역할로 네, 이제 북미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때 미 네, 민주당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거의 모두가 야, 저 깡패 국가, 불량 국가 북한하고 대화하지 마. 너 그거 네, 양보야. 네, 갑자기 태도가 전체가 네오콘으로 바뀌었어요. 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그때 네, 트럼프 1기랑 지금 트럼프 2기랑 뭐가 틀리냐? 미 네, 의회에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네, 이후에. 그리고 네, 이거를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지지한다는 거는 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은 공화당은 네, 지금 2명이지만 즉각적으로 공화당 다수가 여기에 찬성할 겁니다. 지금 미국 당은 많은 부분 네, 공화당으로 돌아섰어요. 이번에 네, 프라이머리 토마스 메시든 머저리 테일러 그린이든 다 떨어져 나간 게 음, 미국 무섭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걸 시작했을 때, 이니시에이션을 했을 때 네, 공화당 네, 완전히 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일기 때랑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 50여 명 이상이 이걸 지지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법안이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미주동포 평화 방북단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사 전에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에도 초대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반응이 좀 있었나요? 우리 브레이 셔먼 의원님의 의견, 그리고 많은 의견은 네, 이 대회에 대한 초대를 다각도로 네,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네, 사실은 남북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한국 정부 쪽에서도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쪽에도 보냈고요. 네. 또 유엔 대표부에도 저희가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여러 아,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미 네, 국무부 쪽에도 저희가 보내고요. 그래서 누가 네,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노력은 해보지만 제가 이 네. 대회를 한 2천 명, 3천 명이 모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대회 조직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 견제도 그럼요. 있고요.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에 네. 오는 동포들 그리고 국민들은 한 네. 명이 아니라 일당 100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 100명이라고 보고 여기에 500명이 네. 오면 사실 5만 네. 명의 우리의 평화 독립군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사도 거의 한 10개월, 11개월에 걸쳐서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많은 연방의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고, 오든 말든 사실은 우리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다 알렸고, 그래서 네. 이 행사를 끝나자마자 이제 하는 것이 저희가 네. 바로 평화 네. 방북단을 꾸릴 겁니다. 아, 이거는 네.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는 네. 2017년에 오토 원비오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렇죠. 네. 미국 대학생이 북한을 네. 방문했다가 크게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으로써 북한에 네. 대한 사실 미국 일반 국민들의 증오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때 이 트럼프 일기 때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행정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매년 연장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바이든 네. 대통령 때도 계속 연장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네. 대통령 지금 임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됐는데도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주동포 평화 방북단을 통해서 그걸 수백 네. 명을 꾸려서 트럼프 네. 행정부에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이제 해제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려고 아, 합니다. 만약 이게 네. 뚫리면은 그거는 네. 사실 북측에게도 미국이 보여주는 야, 네. 미국이 진정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네. 여행은 제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인류 네. 보편 가치에서 여행과 교류를 막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막힐지 몰라도 그거를 막는 조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더 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그 금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네.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네. 부분 하고요. 지금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또 아, 네. 북측에서도 저희가 알기는 이 음. 엄청난 유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언제죠? 작년인가요? 원산 갈마 지구가 대단히 그 네. 여행단지로 개발이 된 네. 그런 모습인데 제가 알기엔 네. 북측에서도 그래서 이 러시아 관광단하고 아마 중국의 일부 관광단을 오픈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측에 정말 손을 내밀고 네. 회담을 하자 그러면은 또 조건 없이 만나는서 음. 이야기를 나눠라. 북측의 요구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들어보고 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 네. 일반 국민들, 동포들이 북측을 방문할 네. 수 있게 하는 기회들도 열고 서로 네. 교류해야지 협력할 네. 수 있고 협력해야지 평화가 찾아올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케이팩에서는 이번 대회가 끝나자마자 각계각층에 특히 네. 이산가족 2세, 1세, 2세도 다 모집할 거고요. 저는 네. 이산가족 2세로서 당연히 우리 아버님 내가 네. 약속해서 유고를 갖고 네. 간다는 그러니까 각계각층이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네. 1세도 신청할 거고 2세도 신청할 거고 또 그냥 네. 북한을 원산갈마지구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를 네. 제가 해서 이 데이터를 갖고 모집이 뭐 해서 그거를 할 거고요. 네. 대단위로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듣기는 북측에서는 한국 국민을 지금 불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는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뭐 네. 미국인들도 오픈하되 또 한국도 좀 열어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관이 막혀서 우리가 네. 정말 좋은 기회들을 너무나 놓치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네. 행동하는 민주동포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쭉 강조해 오신 건데,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케이팩이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지 향후 계획과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네. 한인들,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 260만 명 정도 되는데, 한인들의 경제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듯이 교포들의 경제력도 뛰어난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네. 몸은 아주 건강한 근육줄의 헐크 정도, 헐크 가까이 네. 됐을지도 모른다. 근데 네. 머리는 자라 머리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치력 참여 없고요. 미국의 네. 정치 참여 없고 관심 없고 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도 배척됩니다. 네. 참여해야 되고 관여해야 됩니다. 음, 정말 내 목소리를 내는 거와 또 후원을 하는 올바른 네. 정책을 펼치는 분을 후원을 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해야 되는데 미주민주참여포럼 K팩이 거기에 조금의 모범이 되고 네. 좀 리드 바이 이그점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네. K팩이 만 명, 5만 명, 10만 명으로 성장됐으면 좋겠고
제가 네,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 한국의 외교부도 네, 전통 외교의 관념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외교는 외교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네, 전에 우리 안보실장께서 이 통일부 또 이 진보 평화 세력을 진영 이념에 갇힌 분들이다. 뭐 이렇게 좀 음, 폄하하신 제가 글을 보고 놀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보실 외교부도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전통 외교 시대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엄청난 지금 AI 시대에서 이제 양자역학까지도 올라가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지식과 또 공유와 네, 또 수많은 것들이 외교부 한번 들어가서 그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음, 외무고시 한번 본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통 외교 시대에서 공공 외교의 시대로 네, 거기까지도 이제 정부가 주체가 된다 생각했지만 이제는 신공공 외교 시대다. 저는 더 음, 나아가서 디아스포라 공공 외교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왜냐? 네,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외교부, 한국의 외교부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네, 고생해요. 네, 그런데 부임제에 가서 3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네, 가서 6개월, 1년 적응하라고 걸려요. 한 1년 네, 뭐 하다 보면 뭐 바쁘고 이제 오는데 1년 걸리고 이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커가는 대한민국의 국격 또 네, 발전하는 이 AI의 이 발전 속도에 그거 못 맞춰갑니다. 외교관은 아니지만 정부 관료는 아니지만 그 네, 현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포들 중에서 우리가 800만 정도가 있어요. 760만 세계. 네, 그러니까 주재국과 출신국의 애국심도 갖고 있고 정보도 네, 갖고 있고 음, 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네, 차세대 젊은이들, 해외 동포들을 소중한 외교 재산으로 생각하고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그게 신공공외교다. 그래서 제가 외교 네, 주체의 확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군대를 자꾸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외교 용병 10만을 양성하자는 거예요. 네, 신공공외교를 중심에 세워서 평화 네, 공공외교의 10만을 양성하자. 그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외교부는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뭐 나쁜 말로 나아바리 나의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검찰 개혁 중요하죠. 저는요 외교부를 위해서도 외교부가 개혁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네, 전통 외교, 외교부만이 주인이다. 내가 다 한다. 음, 그러면서 음, 어흠하고 있는 관료적인 외교가 아니라 정말 이 변화 발전하는 세계에서 그 현지의 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네, 대한민국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뿌리질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포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네, 할수록 한국의 국민들도 다양한 민간인들도 네, 이 외교에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오픈이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고요. 우리 네, KP도 거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인재들을 개발하고 네. 이런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력 자체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네. 예, 세계 정세도 변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외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행사가 정말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네. 계획하신 대로 2026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의 자연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한 끝없는 노력. 데이터베이스와 육질 분석 등으로 1등급 이상을 엄선하는 한우 생산 원칙까지. 프리미엄 명품 한우. 올바른 한우 브랜드의 탄생. 해남 땅끝 한우.